자기 나라 군대 작전 통제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의 필요에서 결정한 내용을 우리가 주권을 마치 빼앗긴 것처럼 설명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국가 안보나 국가 방위 시스템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한 거다. 전시작전 통제권 저는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군이 능력을 갖추고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하고 독자적으로 싸워서 이길 능력이 있으니까 미군의 지원이 필요 없다고 하면 전시작전 통제권 우리 이런 문제 논의하지 않겠다. 연합사 해체해달라. 전시작전 통제권 우리가 하겠다 이야기하면 미국은 하겠다고 합니다. 여전히 전작권 없는 서글픈 한국군, 우리 군 서글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군이 서글픈 거는요. 북한의 말 한마디 때문에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이번 주가 천안함 11주년 있는 해인데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된 사람들한테 따뜻한 눈물 제대로 흘려주지 못하고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더 서글퍼요. 두 번째 한겨레 신문 전작권 없는 서글픈 한국군 언제까지? 이게 참 잘못된 논리로서 여론을 호도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역시 오늘 한겨레 신문의 글에 약간 제 나름대로의 비판을 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제 내용이 항상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안보를 전문으로 한 학자였고 그쪽에서 20여 년을 일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 글이 틀렸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글의 논지와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나라 군대 작전 통제 한 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누구 이야기를 처음에 이렇게 썼냐면요. 2006년 12월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예비역 군 장성을 똥별로 지칭하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일갈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요. 이때 2006년이면 군 통수권자가 되신 지 4년이 다 되신 때였어요. 그런데 우리 군 통수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우리나라의 이 외교안보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사실은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외교나 국방을 너무 몰라요. 평소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자기의 직을 걸면서 보필 함으로써 올바른 외교정책, 올바른 국방정책에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소홀히 했어요. 이거는요. 보수나 진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문제가 왜 있냐? 자기 나라 군대 작전 통제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요. 제가 전작권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 우리 군에 대한 통제는요. 군 통수권이라고 하잖아요. 이 통수권에는요.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대에 대한 작전 통제. 작전 통제라는 것은 군사작전을 할 때 부대를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싸우게 할 수 있는 지침을 내리는 거죠. 그것은 대통령,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국방장관 그리고 합참의장을 거쳐서 야전 사령관으로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걸 군 통수권이라고 하고요. 또 여기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군에. 오히려 이런 작전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인사권. 다들 위관급 장교는 소령, 중령, 대령인 영관급 장교로 진급하고 싶어하고 영관급 장교는 또 장성이 되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명령에도 더 잘 따르고 군대가 조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인사권이죠.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작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군수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거죠. 군은 그런 것도 다 대통령이 궁극적으로는 군 통수권 차원에서 지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군은 평시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왜? 평시작전권은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전시작전권을 갖다가 연합사령부를 만들어 놓고 북한의 남침에 의해서 데프콘이 4에서 방위태세가 데프콘이에요. 북한의 위협이 증가한다고 볼 때 우리는 지금 4가 평시 상황이에요. 3,
전시로 가는 과정이죠. 3단계, 2단계, 1단계. 1단계가 전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3단계로 격상이 되면 연합사령관이 임무가 부여된 한국군에 대한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평시에는 우리가 우리 군에 대한 작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합참의장을 통해서 해요. 전시에도 우리 모든 군에 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군대이긴 하지만 주력 부대는 포함됐기 때문에 이미 합의된 것으로 지정된 부대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제한적으로 행사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요, 뭐냐? 북한의 남침으로써 한미 연합방위 태세가 작동될 때 그때 전시작전 통제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그럴 리가 없지만 아시아의 다른 나라나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나 그들과 전쟁을 한다면요, 미국과의 연합방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독자적으로 전쟁할 수 있고 이때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다 갖는 거예요. 단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한미 연합방위 태세가 작동될 때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연합사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서 연합사령관에게 부과한 거예요. 그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라는 것은 뭐냐? 똑같은 사안. 북한의 남침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될 때 연합방위 차원에서 전쟁을 수행할 때 그 작전 통제권을 우선적으로 한국이 수행하는 그런 체제를 전작권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모든 것을 다 지금 미국이 다 하고 있다? 잘못된 오해에 기반한 접근이고요. 유럽들 항상 비교하잖아요. 유럽도 똑같아요. 유럽도 평시작전권은 각국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 각국이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요, 미국하고 작전권, 전시작전 통제권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가상의 적이라고 하는 일본, 지금은 아마 러시아가 가상의 적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러시아하고 전쟁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나토 회원국들이 연합해서 작전을 수행한다면은요, 수프림 코맨더라고 해서 최고사령부를 구성하게 돼 있고 그 지휘하에서 전쟁을 하는데 똑같이 미군이 최고사령관이 돼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럼 나토 국가들, 유럽의 국가들이 자기들이 이때처럼 작전 통제 한 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라고 이야기하나요? 안 해요. 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한 상황에 대비태세를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갖춰놓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는 북한하고 독자적으로 싸워서 이길 능력이 있으니까 미군의 지원이 필요 없다고 하면 전시작전 통제권 우리 이런 문제 논의하지 않겠다. 연합사 해체해달라. 그리고 우리 군에 대한 전시작전 통제권 우리가 하겠다 이야기하면 미국은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논의 저 많이 참여해봤어요. 이 글을 쓰는 분이 아니라 비밀회의 같은 것도 저는 많이 참여해봤어요.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 회의에 많이 참여해봤지만 우리가 노라고 하면 미국은 갑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의 필요에서 결정한 내용을 우리가 주권을 마치 빼앗긴 것처럼 설명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국가 안보나 국가 방위 시스템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한 거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이러한 오해에 기반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시작전 통제권, 저는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군이 능력을 갖추고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건에 기반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저는 지지합니다. 이거요, 원래대로 했으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가져올 수도 있었다고 봐요. 작년에 FOC 했으면 올해 FMC 하고, FOC라는 것은 완전 운영 능력 검증하고 올해 완전 임무 능력 검증하면 그것에 따라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작년에 제대로 평가를 못했기 때문에 뒤로 미뤄졌고 아마 2, 3년 정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준비 잘해서 2, 3년 뒤에 가져오면 돼요. 그게 주권을 빼앗긴 건가요?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느냐? 그런 식의 접근해야 할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한 거고 우리가 북한의 위협과 우리의 대응 능력 그리고 동맹의 역할 등을 조율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합리적 결정에 따라서 미국에 제안을 하면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지. 여전히 전작권 없는 서글픈 한국군, 우리 군 서글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군이 서글픈 거는요, 북한의 말 한마디 때문에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군의 사기 떨어지고 이번 주가 천안함 11주년 있는 해인데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제대로 정말 그런 위령제에 참여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된 사람들한테 따뜻한 눈물 제대로 흘려주지 못하고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더 서글퍼요. 따라서 이 문제 냉정하게 접근하고 다음 정부에서 하면 나라가 어지러워집니까? 몇 년 안에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대로 추진하면 되는 문제가 전작권이다. 오해 좀 제대로 알고 불필요하게 확산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나가면 돼요. 저는 전시작전 통제권 이제는 가져올 때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되고 주한미군의 역할을 어떻게 활용해서 전시작전 통제권 이후에도 미국이 약속한 거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게 하느냐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고 사실 전문적으로 나가면은요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 확장이라든가 폴스 프로바이더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보완해 나가면서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면서도 미국의 역할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것만 설명하려도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안 드리는데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